현재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은 군사력 증강 부분에서 제각각 갈 길이 바쁜 나라들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어느 나라보다 화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최근 들어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러시아나 중국이 버티고 있는 데다가 위 나라들은 틈만 나면 동북아 방공식별구역을 휘젓고 다녀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며 내년에도 사상 최대의 방위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도 심상치가 않은 것이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연일 공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자민당은 얼마 전부터 한국 고통주기 전담 대응팀을 국가 차원에서 꾸리는 매우 놀라운 일을 저질렀는데요. 국가 정부 차원에서 다른 나라를 고통주기 위해서 기관을 설립하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한 것인데, 자민당은 어제 또 한 번 한국 고통주기 모임을 갖고 금융, 무역 부분부터 해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제재할 방침을 정하고 한국에 최대한 고통을 주자며 결의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도 참 어지간한 것이 이 정도로 누구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에 질리거나 지칠만도 한데 항상 한국에 대해서는 초심으로 임하며 한국을 응징하겠다는 진심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이 놀라울 따름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일본이 거론하는 것은 수출 규제를 비롯해 빈수레가 요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다만 일본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야심작이었던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 규제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이제 일본은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은 외환도 튼튼하고 일본이 통화 수합을 안 한다고 꿈쩍도 하지 않는 데다가 무역 분야에서도 일본이 관세를 올려봤자 일본만 손해입니다. 한국은 곧바로 수출 다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여기에 금융제재를 더하면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도 조심스럽습니다. 실제 일본의 경제연합인 게이단네는 기시다 총리가 당선 이후 일본 정책이 온화해질 것으로 보고 환영했는데요. 기시다는 온건파이므로 한국에 대한 정책이 아베나 스가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며 이득으로 판단했습니다. 게이단네는 한국과 갈등을 해도 좋지만 한국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바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최근 10년간 일본 제품 수입은 물론 여행 수지에서도 일본에 유독 크게 도움된 국가인데, 일본은 마땅히 혁신 및 첨단 산업도 없으면서 이렇게 한국을 공격하는 게 못마땅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자민당은 기시다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호소다파인 아베를 위시한 고위급 정치인들의 힘이 훨씬 강하므로 이제 정부의 한국 고통 전담반을 만드는 역사상 가장 우스꽝스러운 장면까지 연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이번 자민당의 고통주기 전담반조차 한국 때리기를 실패한다면 이제 다른 걸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에 관해 독도 인근에서 일본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특히 이번 한국 고통주기 대응팀이 창설된 이유가 한국 경찰청장 독도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은 앞으로 독도와 관련된 구실로 군사적 행동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해군과 공군 자위대가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항상 판단하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랬겠지만 대부분 한국에 위협해 올 때 함정을 앞세우거나 초계기 등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다만 최근 한국에서 지대함, 지대공 미사일을 비롯 다양한 미사일 방어 수단을 꾸준하게 늘리고 있는 등 과거에 비해 한국의 군사력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어 일본의 군사 도발이 상당히 줄어든 모습인 것이죠. 일각에서는 한일 간에는 미국 때문에 작은 교전이라도 일어나기는 거의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힘을 갖춰놓지 않는다면 일본은 과거와 같이 호시탐탐 한국의 독도 및 대륙 침략 야욕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한국과 미국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의견이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지방에서 구체적으로 땅을 넓게 매입해 관련 작업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일본에서 괜한 딴지를 거는 상황도 많습니다만 이번엔 미국 언론의 말이라 그냥 못 넘어가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 언론이 무슨 말을 했으며 한국의 지방에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지 궁금함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것은 우선 미국 매체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거론하면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핵 확산을 명확하게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서 한국에 핵 우산만 제공하고 핵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최근 미국의 정치 유력 매체인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 고위급 인사를 비롯한 싱크탱크 등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50%는 핵무장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혔으나, 놀랍게도 다른 50%는 한국의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과거 입장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하는 이유는 현재 동북아에서 핵을 배치할 국가로는 한국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칭 전략으로 한국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판단이며,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북한이 미국에 핵을 쏘는 것보다 한국에 핵을 갖춰놓으면 시선 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도 항상 대칭 전략을 원하기 때문에 애매한 핵우산보다 핵무기 배치가 맞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죠. 게다가 갈수록 동북아에서 중국의 힘은 커가고 있으며 러시아조차 중국과 손을 맞잡아 미국도 곤란한 상황인데,
만약 미국이 이 상황에 대만에 핵을 배치한다면 사실상 중국과는 모든 관계가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림 폴리시는 미국이 대만에 핵을 배치하면 중국의 극렬한 반대로 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 갈수록 미국의 정치 매체, 싱크탱크 등에서는 결국 한국 핵무장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며 예전과는 다르게 전문가들조차 반번씩 나눠져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갑론을박의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주목받는 것이고 미국이 가장 눈여겨보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어제자로 미국 주요 매체인 뉴욕타임즈마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일화를 꺼내놓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핵잠을 아주 오랫동안 원하고 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때 한국은 핵잠을 미국에 요청했는데 당시 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여러 차례 그런 말을 하자 트럼프가 회의도 없이 미국 핵잠을 사는 건 어떤가 라면서 양 국가 간의 핵잠 논의가 불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일즈 대통령으로 구미가 당겼던 것인데 한국에서도 원하니 한국이 미국의 핵잠을 그대로 구매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맞은 것입니다. 미국 핵잠을 사가라는 것을 아무 사전 논의 없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제안한 것은 매우 놀랄 일인 것이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보고 핵잠을 구매하라고 한 뒤에 후속 조치를 더 이상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참모진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 같고 이들은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서도 불만이었는데 만약 핵잠까지 내어준다면 핵 확산 문제도 그렇고 한국에 너무 많은 것을 준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며 덧붙였는데 사실 한국은 트럼프의 핵잠 판매 제한 때 그렇다면 핵 원료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 당시 핵 원료에 대한 협력도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핵잠 운용 시 핵 연료 재처리 등 여러 방안을 해결하면 대한민국 핵잠을 단독으로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는 미국과 핵과 관련한 협상으로 인해 막혔던 부분인데 트럼프는 미사일 지침 해제도 2차례나 허가해서 내친 김에 핵연료 제한도 풀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뉘앙스로 뉴욕타임즈는 보도한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맺어놓은 각종 제한을 야금야금 땅 따먹는 식으로 제한을 계속 풀어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핵무장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해주는 핵잠만 갖춘다면 사실상 주변국의 전쟁 억지력은 완성하는 셈이므로 이는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 핵잠이 반드시 포함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뉴욕타임즈는 당시 트럼프 정부와 한국 정부가 일체 구조형 원자로 협력을 논의한다고 했으며 이 스마트 원자로는 러시아의 쇠빙선을 비롯해서 실제 핵잠에 활용되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술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해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7월에 경주시 간포읍에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를 착공해 2025년 완공합니다. 70만 평을 매입하여 거대 연구단지를 설립한 목적 중 하나는 스마트 원자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스마트 원자로를 통해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탄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한국이 북한과 대칭적인 전략을 갖추길 바라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력을 적극 지원하는데 북한이 최근 핵잠을 설계했고 SLBM까지 시험해 한국에도 어느 때보다 핵잠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북한 핵잠은 곧 SLBM의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추후 남북관계를 비롯해 동북아의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것이고 추후 미국과 협상만 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도록 핵잠의 핵심인 스마트 원자로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실제 미국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에 동의한 다음 한국은 보란듯이 SLBM 발사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당시 미사일 지침 해제를 한 다음에 개발한 게 아니라 이미 개발 다 해놨다는 누리꾼 밈이 돌 정도로 한국은 철저하게 차세대 무기를 준비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SLBM 발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은 누리호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눈치 빠른 영국 BBC나 홍콩의 SMP는 한국이 ICBM 기술을 확보한 게 아니냐며 의심을 했습니다. 한국은 인공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했지만 해외 언론이 그렇게 의심해도 특별히 대꾸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ICBM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은 주변국들이 한국을 공격할 의지를 점점 더 잃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미국과 협상만을 남겨놓는 방식을 취하는 한국은 결국 언젠가는 미국이 한국 핵잠에 핵탄두 장착을 허락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 핵잠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며 2027년 그 이후에 미국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을 추진하게 될 때를 미리 대비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뉴스가 나가자 일본에서는 한국은 적국이라며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장을 추진하는 한국에 일본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수출 규제한 것은 당연하다며 한국의 핵무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한국이 아니라 다름 아닌 미국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바이며 또한 한국 반도체 회사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설립이 확장되고 있는 국면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 미국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본은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사실상 일본은 한국에 대한 카드가 이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국면인 것이죠. 일본 자민당이 한국 고통주기 전담 대응팀을 만들어도 한국은 군사, 첨단 공급망 분야 등 일본에 비해서 저만치 앞서가며 아날로그의 일본보다 다방면에서 훨씬 진도가 빠르게 나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본은 여전히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지만 이제 한국과 많은 면에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